첫 번째 가보죠. 문 열린 상태로 착륙입니다. 자, 영화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자, 한 여객기 내부 하늘 높이 상공에서 비상문이 저렇게 열린 채로 착륙 중인 상황입니다. 자, 거센 바람이 문을 타고 들어와서 승객들의 머리와 옷이 휘휘 날리는 이 상황. 자, 이 기자, 이게 지금 놀이기구 탄 건 아닐 텐데 높은 상공을 날던 여객기 문이 왜 열린,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이게 오늘 오후 12시 45분쯤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선 안인데요. 여객기 아닙니다. 착륙 직전에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승객들에 따르면요. 착륙 중에 펑 하는 굉음이 나서 보니까 비상문이 열려 있었다면서 이 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서 아이들이 울고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 상황 전했습니다. 여객기 문이 열린 상태였지만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은 했고요. 여객기에 탄 144명 중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9명이 착륙 직후에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 비상문이 지금 열린 상황인데요. 이 비상문은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남성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이 그걸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확한 범행 경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승무원들의 좀 과실 여부도 좀 문제가 되는데 승무원은 대처를 너무 급하게 문을 열고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른 승객들 안전시키는 정도 했다라고 하고요. 항공법 매뉴얼상 승무원의 과실은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지하철 신종 빌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새벽 1시쯤 지하철 승강장입니다. 자, 저 주취자를 두고 역 근무자들 지금 대치 중인데요. 자, 지금 대치 중입니다. 자, 그런데 스크린도 쾅 치더니 자, 119 신고 중인 근무자를 향해서 저 사람이 갑자기 담배 연기 후 내뱉습니다. 담배 연기 후. 자, 난동 부리는 거 말리니까 계속 담배 피면서 또 저렇게 욕설까지 하고 배치기 하면서 어제는 이재막 본부 저렇게 밀치고 또 스크린도 쪽으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직원까지 막 저렇게 이거 쟤왜 저래? 자, 저거 빨리 퇴직원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자, 팀장님, 혹시라도 제지하다가 다치면 쌍방폭행으로 갈까봐 지금 직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12시 50분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20대로 보이는 저 남성이 술이 취한 채로 스크린 도어를 때리기도 하고 전자담배를 피니까 역무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이 남성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욕설도 하고 또 담배 연기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푹 품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분 되게 나쁘죠. 뿐만 아니라 밀치기도 하고 목을 조르니까 역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거는 만약에 대응하다가 상대방이 상처 입게 되면은 아까 말한 듯이 쌍방 피해자가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저 남성을 행정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철도안전법이라든지 폭행 혐의로 이제 조사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드는데 절대로 지하철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지하철 내부 좌석 양쪽 끝에 앉아서 내 집인 듯 신발까지 저렇게 벗어두고 발을 쭉 뻗고 앉은 저 어르신 2명. 심지어 가운데는 짐을 저렇게 둔 탓에 좌석 7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장면 솔직히 일상다반사긴 하잖아요. 예. 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창문에 비친 분들은 없는 거 보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저런 시민의식은 굉장히 좀 보기가 편치 않네요. 정말 안방도 아니고 우리 한 1인 1좌석이 원칙이잖아요. 옆에 짐이 많았을 때 짐 정도 두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저렇게 그냥 떡하니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신 모습 글쎄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먹튀 아니고 안 먹튀. 아니, 먹튀면 먹튀지 안 먹튀는 또 무엇?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는 저 남자. 예, 음식 주문합니다. 자, 식당 직원들이 음식을 대령하자. 나 잠깐 담배 좀 피고 나올게. 자, 저렇게 나가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자, 주문하고 음식 나오면 안 먹고 튀는. 하지만 사장님은 손해보는 이른바 안 먹튀. 자, 인근에서 수차 같은 신고가 접수되니까 경찰이 관내 순찰 중에 저놈 아냐? 딱. 자, 오늘도 안 먹튀 시전하러 식당 입장한 저 남성. 자, 경찰들이 가서 너 맞지? 추궁 끝에 응 맞아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안 먹고 튄다고 사장님이 다행이다 할 게 없어요. 손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주문했을 때 청약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대금 지급하지 않고 주문만 해놓고 가버렸습니다. 음식 같은 거 나왔고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음식 시켜놓고 담배 피러 간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데 반복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인근에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CCTV 등을 통해서 인상착의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순찰하다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서 추궁을 하니까 너 맞니? 이렇게 맞다라고 하고 결국은 사기죄 등으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아, 참 진짜 신종 수법입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문 강제 개방합니다. 자, 경찰이 급습을 하죠. 바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 자, 지금 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아.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렇게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은 어딜 갈마 하면서 저렇게 경찰들 붙잡죠. 자,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충격적인 드립을 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 당신은 특수 협박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구 멸망.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이 남성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고함만 지르고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아파트 아래에 에어매트까지 깔아놨고요. 소방이랑 협력해서 문을 개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남성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끌어내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저렇게 지구가 멸망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했던 겁니다. 어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이 혹시 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수수 설탕물을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진짜. 국과수에 더 이상한데요, 감정해보니까요. 그럼? 더 이상합니다. 감정해보니까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유, 지구 멸망 그리고 옥수수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서비스 소스로 퉁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치킨을 주문해서 받았더니 포장 박스에 붙은 포스트잇 한 장. 고객님, 닭다리 한 개 없어서 서비스로 소스 한 개 보내요. 죄송. 자, 닭다리랑 소스를 지금 퉁을 치겠다는 걸까요? 시쳇말로. 자, 치킨 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소스랑 닭다리가 등가가 성립합니까? 이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소스, 닭다리는 같이 갈 수가 없고요. 소스라면 닭가슴살, 아니 목뼈 그 정도 하고 같이 갈 것 같거든요. 목뼈.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이게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온 얘기인데 이 아주 손글씨를 써놨어요. 닭다리 하나 없는 대신에 소스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라고 지금 왔는데 왜 그랬냐라고 따져서 물어보니까 원래 한 봉지씩 받아서 튀기는데 그 튀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봉지에 다리가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누가 먹은 건 업주 아니고. 입장에서는 아마 뭐 가공하는 어떤 과정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소스를 하나 서비스로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닭다리 하나가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상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걸 줘야 되겠죠. 뭐 다른 어떤 그만한 걸 줘야 되는데 소스는 사실은 가격이 이제 있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옵션으로 좀 주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고객이 입장 바꿔서 그럼 이렇게 넘어가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 다시 보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고객 입장에서는 됐습니다. 그냥 소스 먹을게요. 라고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 드신다고 했답니까? 뭐 소스가 또 그냥 뭐 더 달라고 하기도 뭐 하잖아요, 이제. 닭도 이제 맛있을 때 먹는 거거든요. 한번 그 기운이 꺾이면 또 먹기 싫어집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복숭아 대신 황도 통조림.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황도 통조림을 사온 남편 때문에 속상했다는 임신부 아내의 사연입니다. 현재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먹어도 개워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숭아 먹으니까 괜찮아서 2박스를 사다가 쟁여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심때쯤에 이 복숭아가 똑 떨어진 걸 확인을 합니다. 아내는 이 남편이 퇴근을 하면 8시쯤 되는데요. 남편 회사 근처에 좀 늦게까지 여는 과일 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남편한테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 동안 안 돌아오더니 복숭아 대신에 황도 통조림을 편의점에서 사왔던 겁니다. 아하. 알고 보니까 그 가게에 복숭아가 다 떨어져서 온 과일 가게를 돌아봤는데 없어서 그냥 통조림을 사왔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마트도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생각은 못했다. 그냥 먹어라. 그런데 나도 퇴근하고 와서 힘들다라고 되레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내는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화까지 내니까 본인이 예민한 건가 서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도 힘들어. 내가 회사에서 그 박지훈 부장 알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든지 자기도 알잖아. 아니, 그래도 자기 복숭아 먹인다고 여기저기 그냥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다고? 아니, 황도나 복숭아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동그라미. 야, 이거 왠지 불길합니다, 오늘. 예.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길게 말 안 할 테니까 잘 들어. 반복 안 해. 복숭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우리 애기가 먹고 싶은 거. 아직 자정 안 됐으니까 마트 가서 빨리 사와. 발길질. 아빠 지금 간대. 기다려. X. 좋습니다.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분이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한데 복숭아를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숭아 떨어졌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남편이 가게를 될 리는 없다. 그런데 황도를 사왔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마트 가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수고를 덜려고 했는데, 그리고 황도를 줬는데 아내가 뭐라니까 화를 내? 이거 남편이고 임신할 때 와이프한테 잘못하면 평생을 갑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아내도 먹이고 아이도 먹어야 되니까 빨리 나가서 마트 가서 복숭아를 사와야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팀장님이 너무 이제 여성표를 이렇게 여성 인기를 의식해서 아니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네, 그래요. 저는 진짜? 가서 또 나갑니다. 어. 왜? 아내도 이해하지만 또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아내. 이거 남자가 지켜야죠. 진짜요? 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우리 소장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예민하신 거 아닙니다. 그 임신을 하면요, 그냥 갑자기 뭐가 탁 먹고 싶어요. 생각지 못한. 근데 그걸 못 먹으면 그냥 우리가 보통 때는 못 먹어도 다음에 먹어야지 그러는데 그때 진짜 애기처럼 먹고 싶어져요. 그걸 못 먹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그리고 남편이 피곤한들 임신한 부인보다 피곤합니까? 그리고 편의점에 가실 힘으로 마트 왜 못 가십니까? 당연히 복숭아를 사야 된다면 과일 가게 없으면 마트를 가겠다 생각이 들어야죠. 근데 그게 안 들었으면 부인이 지적하셨으면 내가 마트를 빼먹었다. 미안해. 그리고 갔다 오셔야죠. 지금 임산부는요. 그냥 개인 홀몸이 아니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야,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 말은 전 공감을 하는데 예.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아하. 이 남성들, 특히 남편들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정해 주는 대로 갑니다. 지금 아내가 좀 잘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너희 회사 옆에 가게에서 과일 가게 가서 복숭아 사오라고 장소하고 물건을 특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복숭아 사와 하고 끊었으면 사옵니다. 진짜? 어디를 가서도 사옵니다. 아내가 그 특정을 했던 게 문제예요. 그 만약에 가게 가서 없다 그러면 사람이 머리에 이게 멘붕 상태가 돌아옵니다. 남편들은 어떡하지? 이 가게에서 사야 되는데 없네? 그러면 비슷한 걸 사러 갑니다. 근처 가까운. 그러니까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복숭아 먹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남편은 마트든 어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왔을 거예요. 아내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줬으면 어땠나 이 생각이 막 듭니다. 뭔가 저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설득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헛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만 해줬으면 복숭아 세 잔 했으면 어떤 식으로 사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이 편협한 사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준 대로만 하는 그 가게에 가서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렇구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여러 경험 나눠주셨는데요. 일단 수현님, 우리 신랑 같네요. 망고 사다 달라니까 망고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하셨고요. 이종환님은 남성분이신가 봐요. 저는 아내가 한여름에 군고구마 먹고 싶다고 해서 잠실 가락동 골목시장 그 주위를 2시간 돌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미나킴님, 입덧할 때는 대신이 안 돼요. 너무 미안하지만 하셨고요. 하지만 윤슬님, 약간 유난인 것 같아요. 남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험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